지금 워싱턴 정가에서는요, 암호화폐의 미래에 두고 정말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한편의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로 상반된 보도가 나오고 그 사이에서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선 백악관과 코인베이스, 이 둘의 충돌을 오늘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한마디였습니다. 러그풀.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거 보통 투자금만 받고 사라지는 먹튀나 갑작스러운 배신을 뜻하는 단어잖아요. 아니 근데 이 단어가 무려 미국 정부, 바로 백악관을 상대로 사용됐다는 겁니다. 도대체 워싱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럼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바로 백악관이 러그풀, 그러니까 배신을 당했다는 그 의혹부터 시작해보죠.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단어가 미국 정부를 향해 나오게 됐는지 그 충격적인 보도 내용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한 언론에서 보도한 건데요. 백악관이 코인베이스의 CEO에게 그야말로 경로했다는 겁니다. 워싱턴 정가와 암호화폐 업계 사이에 뭔가 심상치 않은 균열이 생겼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겠죠. 아니 도대체 뭘 했길래 백악관이 이렇게까지 화가 난 걸까요? 그 원인을 파고 들어가 보니까요. 바로 암호화폐 업계의 미래가 걸린 아주 중요한 법안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 보도 내용을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코인베이스의 CEO가요, 이 핵심 암호화폐 규제 법안에 대해서 갑자기 공개적으로 반대를 하고 나선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예정되어 있던 상원 청문회까지 무기한 연기돼 버렸고요. 백악관 입장에선 이게 아무런 예고도 없는 돌발 행동이었던 거죠. 그래서 엄청 불쾌했다는 거고요. 심지어는 이 법안 자체에 대한 지지를 아예 철회해버릴까,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상황이 꽤 심각하죠. 그럼 이 모든 논란의 한가운데 있는 그 법안, 대체 정체가 뭘까요? 백악관과 코인베이스를 이렇게 정면으로 충돌하게 만든 건 바로 클래리티 법안이라는 건데요. 이게 어떤 법안인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클래리티 법안입니다. 이름이 클래리티잖아요. 말 그대로입니다. 너무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좀 혼란스러운 이 암호화폐 시장에 명확성, 클래리티를 주자. 그러니까 제대로 된 규제 틀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의 법안인 거죠. 그런데 코인베이스가 이 법안에 반대한 아주 핵심적인 이유가 있어요. 바로 디파이, 즉 탈중앙화 금융 때문입니다.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은행 같은 전통적인 중개기관 없이 돌아가는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잖아요. 코인베이스는 지금 이 법안 그대로 가면 이 혁신적인 디파이 분야의 성장을 막을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이야기가 갑자기 확 꺾입니다. 아주 재밌어져요. 백악관이 러그풀 당했다고 경로했다는 보도가 나온 지 딱 하루 만에 코인베이스의 CEO가 직접 등판해서 이 모든 걸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겁니다.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그 주장들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주 단호하게 선을 그어버린 거죠. 이 한마디로 상황은 완전의 안개 속으로 빠져듭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양쪽 얘기를 한번 나란히 놓고 보시죠. 정말 완전히 딴판입니다. 보도에서는 백악관이 경로했다는데 코인베이스는 사실무근이라고 하죠. 또 보도에선 백악관이 지지 철회까지 고려한다는데 코인베이스는 오히려 백악관이 아주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백악관이 은항하고 합의 좀 하세요 라고 요청까지 했고 지금 그 작업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와, 이건 뭐 거의 평행세계 수준인데요? 자, 이제 이 누가 맞냐는 진실 공방을 잠시 넘어서서 그 이면에 깔린 더 큰 그림을 한번 봐야 합니다. 이건 사실 전통 금융과 새로운 금융산업 간의 힘겨루기, 바로 그 본질을 보여주는 사건이거든요. 서로 말이 다른 와중에도 양쪽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자 수익 합의안. 결국 이 모든 갈등의 핵심은 전통은행들의 밥그릇과 새로운 암호화폐 산업의 혁신 사이에서 어떻게 이익을 조정하느냐, 바로 이 문제였던 겁니다. 자, 이 판에 선수들이 누가 있는지 한번 보죠. 코인베이스는 당연히 디파이라는 새로운 혁신을 지키고 싶어 하고요. 기존 은행들은 자신들의 핵심 수익원인 이자 수익을 뺏길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낀 백악관은 어떻게든 이 규제 법안을 통과시켜서 판을 정리하고 싶어 하는 거죠. 각자 원하는 게 너무나도 뚜렷하게 다르죠. 그리고 이 말이
백악관의 속내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 법안은 브라이언 암스트롱의 법안이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의 법안이다. 이건 뭐 거의 경고죠. 이 게임의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려주는 겁니다. 한 회사가 판을 흔들 순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주장도 엇갈리고 이해관계는 복잡하게 얽혀 있고, 그럼 앞으로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나온 정보들을 가지고 한번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정말 숨가쁘게 돌아갔습니다. 1월 17일에 백악관이 러그풀 당했다라는 보도가 터지고 바로 다음 날 18일에 코인베이스 CEO가 사실 아니다, 협상 중이다라고 맞받아치고 곧바로 지역은행들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겠다는 예고까지 딱 48시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혼란 속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팩트만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코인베이스와 은행 간의 협상은 실제로 진행 중이라는 것. 둘째, 백악관이 이 협상에 깊이 관여해서 합의를 압박하고 있다는 것. 셋째, 클래리티 법안의 운명은 이 협상 결과에 달려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히 지역은행이 이 협상의 아주 중요한 키워드로 떠올랐다는 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싸움이 단순히 거대 테크 기업과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금융 생태계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문제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들어질 암호화폐 규제는 과연 혁신적인 미래금융으로 나아가는 다리가 될까요? 아니면 기존 금융 질서를 지키기 위한 거대한 벽이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지금 워싱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치열한 수싸움 속에서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